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7월의 스팀 기대작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대작이 많았던 1편에 비해 이번 2편엔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득한 인디게임들이 많은데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밀실살인 사건을 주제로 하는 포인트앤클릭 추리게임 머메이드 마스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다고 불리는 잠수함 내부에서 선장인 매그너스가 살해당한 채 발견되고 개발자의 전작에서처럼 명탐정 그리모어와 파트너 셀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잠수함에 오르게 됩니다. 포인트앤클릭 방식으로 구성된 게임 속에서 여러분은 사건 현장과 잠수함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수집하고 선원들을 신문하며 범인을 찾게 되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모든 단서가 입체적인 3D 오브젝트로 구현돼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며 새로운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추리게임들에서처럼 그동안 모은 단서를 바탕으로 빈칸을 채우는 퍼즐을 풀기도 합니다. 바디캠 시점에서 플레이하는 슈팅게임 바디캠 온 레코드입니다. 일반적인 1인칭 슈팅게임과 무슨 차이인가 싶지만 총을 쏠 때의 반동 혹은 빠르게 뛰어갈 때 카메라가 살짝 흔들리는 등의 연출 차이가 있는 듯한데요. 맵이나 지형 요소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그래픽으로 꾸며져 있고 탄도학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팀 데스매치나 구역 점령, 폭탄 해제 등의 다양한 플레이 모드, 친구들과 함께 스토리를 밀 수 있는 온라인 멀티도 지원하는 만큼 슈팅 게임에서 현실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께 잘 맞을 게임일 듯하네요. 강아지 영혼들을 위로해주는 리듬 게임 퍼퍼가이스트입니다. 길을 잃은 강아지들을 찾아 돕기 위해 고기 언더월드로 떠난 마녀 클레어가 되어 수많은 강아지 영혼을 돕는 이야기인데요. 리듬 세상 시리즈를 해보셨다면 익숙한 방식으로 스테이지별로 입력해야 할 리듬을 빠르게 익힌 후 정확한 타이밍에 눌러 영혼들을 위로해주게 됩니다. 리듬 세상에서도 봤었던 특정 스테이지의 마지막엔 리믹스 버전도 준비되어 있는 듯해서 가벼운 리듬 게임을 찾으신다면 찜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협동게임 헤이브호가 새로운 속편으로 돌아옵니다. 두 팔과 머리만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조작해서 최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결승선에 도달해야 하는 협동게임인데요. 이번 2편에서도 무중력 우주나 주방, 중세시대 등의 다양한 테마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가지 아이템도 추가되었다고 하며 무엇보다도 지난 1편과 달리 온라인 멀티를 지원하는 점이 가장 반가운 개선점이 아닐까 싶네요. 같은 17일에 출시되는 다른 게임들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개발팀이 만든 K-팝 아이돌 이야기인데요. 아이돌을 육성하는 여러가지 과정을 매니저의 시점으로 즐긴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살펴보면 프로듀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K-팝 스타를 키우는 게임을 외국 개발팀에서 만들었다는 점이 더 이상 신기하기만 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토네이도가 도시를 삼키는 와중에 최대 8명의 유저가 힘을 합쳐 살아남는 협동 생존 게임 터널 러너스입니다. 폭풍 관측 서비스 요원인 여러분은 무작위로 생성되는 토네이도를 피하면서 차량의 부품이나 연료 등을 모아 뱀을 수리하고 시간 내에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압도적인 크기를 가진 토네이도가 다가오는 모습은 그 어떤 호러게임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하네요. 테이블 축구를 소재로 하는 파티게임 테이블 풋볼 대폭주입니다. 평범한 테이블 축구처럼 보이지만 불타는 공으로 상대방을 태워버리거나 얼음공으로 얼려버리는 등 아케이드 같은 느낌도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과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게임이 돼줄 것 같네요. 움직이는 기차 자체가 대기되는 SF 로그라이크 게임 호그피어서입니다. 세상을 뒤덮은 치명적인 안개를 뚫고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기차를 소재로 하는 게임인데요. 기차를 이끌 드라이버 그리고 각각 보유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객차를 적절히 조합하고 여러 분기 중 적절한 경로를 선택해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투는 움직이는 기차 위에서 턴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정된 행동력 내에서 적절한 카드를 선택해 주변에 몰려온 약탈자들을 물리쳐야 하는데요. 앞에 있는 적을 물리치면 뒤편의 적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생각하며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게임의 핵심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데모의 느낌도 꽤 좋은 편이니 관심 있는 분은 꼭 플레이해보세요. 나만의 아쿠아리움을 운영해보는 방치형 경영게임 루어드인입니다. 은퇴한 할아버지로부터 낡은 건물을 물려받은 주인공이 되어 찬란한 물고기 왕국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미니게임 형태로 직접 낚시를 하게 되고 잡은 물고기를 판매해 즉시 현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수조의 전시에 방치형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희귀한 물고기를 낚을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조를 더 확장할 수도 있는데요. 일정 시간 플레이 후엔 그동안 쌓아둔 모든 걸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커다란 보너스를 얻는 등 오랫동안 플레이할 동기부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캐릭터와 수족관을 꾸미는 커스터마이징도 재미를 더해줄 것 같네요. 장르도 플레이 방식도 전혀 다르지만 왠지 다키스트 던전이 떠오르는 게임, 다이브 우어 다이입니다. 끝없이 내리는 검은 비로 인해 물에 잠겨버린 세상 속에서 어떤 이유로 바닷속에 흩어진 신성한 유물들을 정해진 시간 내에 되찾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멸망하게 된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존자 캠프에는 매일 새로운 생존자가 들어오는데 바닷속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바다로 내려간 캐릭터의 조작도 여러분의 몫인데요. 횡스크롤 방식으로 바닷속을 탐험하면서 괴물과 싸우거나 도망치기도 하고 자원과 유물을 찾아 생존자 캠프로 돌아와야 합니다. 보낼 수 있는 캐릭터는 하루에 단 한 명뿐이고 캐릭터가 죽으면 영구히 사라지는 만큼 꽤나 신중한 플레이가 필요할 듯하네요. 이렇게 모은 자원으로 캠프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시간 제한의 압박감, 시야가 제한되는 미지의 바다를 탐험하는 긴장감, 이 모든 걸 잘 표현해낸 어두운 게임 일러스트가 출시를 기다려지게 만드는 듯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출시되는 새로운 RTS, 제로스페이스입니다. 인류 진영인 프로텍토레이트의 지휘관이 되어 4개의 종족이 패권을 다투는 오리온 구역에서 인류의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전투만 하는 게 아닌 동료들과 관계를 쌓고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 캠페인을 즐길 수 있고 각각 다른 건물과 기술 트리를 가진 진영 중 하나로 멀티플레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전직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들이 게임 밸런스와 디자인에 참여했다는 점, 전황을 좌우할 수 있는 영웅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점, 매끄러운 유닛 AI 등으로 컨트롤 피로도가 적다는 특징도 가진 듯한데요. 자주 보기 힘든 정통 RTS의 손맛을 오랜만에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이 돼줄 듯하네요. 소녀와 고장난 로봇이 함께 떠나는 따뜻한 여정, 로스트 인 탄뎀입니다. 90년대 말의 대재앙으로 모든 인류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세계에서 주인공 소녀가 매크유트라는 낡은 로봇을 발견하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매크유트의 시스템 속 모든 정보는 소실됐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보인 미지의 좌표 하나만을 목표로 삼아 소녀와 로봇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게임은 5개 챕터로 나뉘어져 있으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뉴스 조각을 단서 삼아 세계관과 여러 이야기를 알게 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소녀와 로봇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 소녀는 레이저 총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 수 있고 로봇은 자신의 무게로 시소를 눌러 소녀를 멀리 날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데요. 퍼즐의 난이도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로컬 멀티를 지원하는 만큼 친구와 함께 즐기면 더 재밌을 듯합니다. 나만의 워터파크를 만들어보는 시뮬레이션, 여러 번 소개했던 아쿠아파크 타이쿤도 출시되는데요. 워터슬라이드나 기본적인 수영장 및 사우나까지 손님들의 요구를 반영해주며 워터파크를 키워가는 특징, 특히 슬라이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거나 수영장의 모양과 깊이까지도 세세하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특징을 소개했던 바 있는데요. 사우나의 온도나 편의시설은 물론 에센셜 오일과 아로마를 통해 향기까지 조절할 수 있는 디테일이 게임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보여줘서인지 데모의 평가도 나쁘지 않은 만큼 미리 체험해보셔도 좋겠네요. 한 차례 개발 취소의 아픔을 딛고 결국 다시 출시를 앞둔 대전격 2게임, 아바타 레전드입니다. 국내 유저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게임의 원작은 동양풍 판타지 세계관을 가진 미국 애니메이션인데요. 여러분은 애니 속 12명의 캐릭터 중 하나, 그리고 특수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포트 캐릭터 하나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강중약 공격 버튼 및 캐릭터마다 다르게 작동하는 플로어라는 버튼까지 4개 버튼으로 대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애니를 원작으로 하는 게임이라서인지 애니메이션처럼 꾸며진 기술 연출이 화려하게 만들어진 듯하네요. 같은 23일에 출시되는 게임들입니다. 핫박스라는 도넛 가게에서 벌어지는 독특한 요리 및 연애 시뮬레이션 하이타임즈입니다. 핫박스에서 파는 도넛에는 손님들의 기분을 바꿔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따라서 손님들의 사연을 듣고 가장 적절한 도넛을 파는 것이 핵심인 듯합니다. 다만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 손님들의 사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다른 영상에서 자주 소개했던 국산 추리기 대작인 스테파레트로도 출시되고 난이도는 어렵지만
손맛만큼은 확실한 액션 게임 루비나이트도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귀여움이 가득한 게임, 두두의 접는 세계입니다. 평화로운 농장에서 지내던 도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상한 광선이 농장의 닭 친구들을 빌려가 버리는 걸 보고 친구들을 구하러 떠나게 되는데요. 같은 농장의 수달 아저씨에게 받은 프로펠러가 담긴 귀여운 모자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시점 전환을 통해 2D와 3D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페이퍼 마리오를 플레이하는 것처럼 2D로 플레이하다 길이 막히게 되면 시점을 바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리의 특징을 잘 살린 헤엄치기나 미끄러지기 같은 움직임을 이용해서 탐험과 퍼즐을 푸는 것이 주요한 플레이 방식인 듯하네요. 공룡 소재의 액션 게임이라는 점만으로도 플레이어를 설레게 만들어줄 게임 클로드입니다. 여러분은 공룡 테마파크에 숨겨져 있는 민감한 자료를 회수해야 한다는 비밀 임무를 맡은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종의 공룡이 가득한 테마파크를 탐험하게 되는데요. 랩터처럼 빠르고 사나운 육식 공룡이나 거대한 스피노사우루스 등을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막는 퍼즐을 풀면서 점차 탐험할 수 있는 구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혼자서도 플레이할 수 있지만 최대 4명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멀티도 지원하는 듯하네요. 같은 24일에는 괴물이 된 유저 한 명의 추격을 피해 꼭두각시 토끼가 된 유저들이 팀을 이뤄 카니발의 가장 높은 층에 도달해야 하는 호러 멀티게임 카니발 헌트도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예전에 소개해본 적 있던 협동게임 우리 찰떡일까를 기억하실까요? 플레이 방식은 비슷하지만 귀여움이 한 스푼 가미된 듯한 게임 언 엑스트림리 하드게임입니다. 2명의 유저가 각각 거위 엄마와 아빠가 되어 입에 물고 있는 둥지 위에 달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온갖 극악의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점은 다른 게임들과 비슷하지만 어딘가에 부딪혀 둥지를 벗어난 달걀의 추락 위치에 맞춰 이동하면 플레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신선한 특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레일러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는 듯한 기분도 들 만큼 게임 속 장애물들이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어둠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RPG 스킬즈 앤 레이즈입니다.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존재에게 잠식된 세계에서 여러분은 적의 구역에 침투해 자원을 탈취하고 이를 통해 더 강력한 장비와 스킬을 만드는 개발자의 소개처럼 익스트랙션 RPG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얼핏 다키스트 던전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전투가 실시간으로 펼쳐진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으며 스킬의 쿨타임과 캐릭터의 위치, 적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실시간 전투 중에도 게임을 잠시 정지한 뒤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전투에서 패배할 경우 그동안 모은 자원을 전부 잃을 수도 있어 적절한 타이밍에 빠져나오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같은 27일에는 9칸의 맵 위에서 펼쳐지는 전략적인 로그라이트 오더 오토매티카도 출시되는데요. 전략적으로 캐릭터를 배치해두면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적절한 캐릭터와 유닛 합성, 타일의 효과를 잘 살펴보는 등 여러가지 시너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악마스럽게 꾸며진 캐릭터 일러스트들이 특히나 마음에 드네요. 하루 뒤인 28일에 출시 예정이었던 보이드 마터스는 아쉽게도 연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한된 시야 속에서 괴물을 물리치는 액션의 손맛과 블라스퍼머스가 떠오르는 독특한 아트 스타일 덕분에 기대가 컸던 만큼 여름이 가기 전엔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또한 같은 28일에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 스토리 파악이 어려워 보이지만 액션의 손맛만큼은 좋아 보이는 게임 포세이큰 렐름이 출시되며 보자마자 개발사가 어디인지 눈치챈 로그덕의 또 다른 시뮬레이션 게임 공항 보안 검색 시뮬레이터가 출시되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엑스박스를 대표하는 슈팅게임 헤일로의 시작을 현대적인 기술로 즐겨볼 수 있는 캠페인 이볼브드가 출시됩니다. 2001년 출시된 원작의 그래픽을 향상시킨 리마스터 버전이 출시된 적은 있지만 레벨 디자인과 컷신, 음성과 음악까지 완전히 리메이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현대적인 그래픽으로 꾸며진 마스터 치프와 코타나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시리즈의 첫 작품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는 점도 새삼 신기한데요. 이번 리메이크에선 본편의 1년 전을 배경으로 하는 신규 미션 3개가 추가된다고 하며 헤일로 시리즈의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있던 무기 9종과 적들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헤일로 리치에 처음 도입됐던 스프린트 기능이 추가되며 탑
탑승이 불가했던 레이스를 조종할 수도 있게 되었고 온라인 협동은 최대 4명까지로 확장됐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론 코타나가 많이 순둥순둥해졌다는 느낌도 듭니다.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이런 개선점들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듯한데요. 압도적인 규모의 세계관, 콘솔 슈팅 게임의 조작 체계를 정립한 게임이라는 점, 순수한 전투의 재미 자체가 너무 좋은 게임인 만큼 기회가 되신다면 꼭 입문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비밀이 가득한 산골마을 카가츠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주인공의 이야기, 빌리지 인 더 쉐이드입니다. 어쩌면 게임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도 어떤 게임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요마와리 제작진의 작품이다 보니 그저 편안하기만 한 농장식물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눈치채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주인공이 이사온 이 산골마을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포근한 날씨 속에 밭을 갉거나 가축을 기르는 평화로운 일상만 가득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는 규율이 있는데 낯선 사람과 말하지 않는 것과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 것, 절대 밤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규율을 어기면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건 분명한 듯하네요. 물론 편안한 농장식물만 즐기고 싶은 유저를 위한 일종의 평화 모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작물을 기르거나 집을 꾸미기도 하고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도 있으며 평화가 좀 질린다 싶으신다면 밤거리를 탐험하며 마을의 비밀을 파헤쳐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특히나 트레일러에서 들려오는 배경음악이 너무 좋았어서 여러모로 출시가 기다려지네요. 고릴라를 이기려면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라는 원초적인 궁금증에서 시작한 게임 몇 놈 필요함입니다. 고릴라 외에 침팬지나 캥거루 등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적에 맞서 여러분도 새롭고 다양한 놈들을 내보내야 하는데요. 같은 놈이더라도 다 같은 놈이 아니라서 수리검을 던지는 닌자놈을 배치할지 폭발하는 좀비놈을 배치할지 42가지의 개성적인 놈들을 사용하는 재미가 좋아 보입니다. 같은 31일에는 보기만 해도 눈이 편안해지는 듯한 초록빛 가득한 식물가게 운영 시뮬레이션인 리피 코너와 이젠 정말 출시가 가까워진 국산 탑다운 뷰 액션 게임 푸산 늑대들의 도시도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두 편으로 나눠 소개해본 7월 스팀 신작이었는데요. 대작도 많았지만 인디기 대작도 너무 많아서 다른 때보다 바쁜 한 달이 될 것만 같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하입도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